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못하게 통제하는 미국 측 압박 수위가 커졌는데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잘 보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기술 통제가 본격화됐나 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통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맹으로서 여기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동맹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맹국 전체에 대한 압박이었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이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주요 압박 대상이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거세졌고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문제 삼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미국 상무부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구멍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우리나라도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 등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느냐는 이제 한미 간 차이가 있지만요. 미국은 미래의 우리나라 장비 기업의 기술이 그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동맹국이니까. 그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이 미국의 압박으로 단기적인 이 악영향을 피하기 힘들어 보여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까지 통제를 해버리면 반도체 장비 산업의 자립화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미국만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탓에 이 중국 시장에 생긴 미국 기업의 이제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한다면서 이제 이런 현상을 차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에 요구를 했어요. 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를 외국 경쟁사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과 대만 등 동맹도 미국과 같은 품목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을 했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막으려는 이 미국 기업의 입김이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미국 압박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한국 장비 업체의 경쟁력은 그 장비를 구매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경쟁력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대중국 수출 통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중국 화웨이가 이 첨단 반도체를 탑재한 이제 5G 신형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한 것에 상당히 미국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이 때문에 고성능 말고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까지 통제할 경우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받는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인 악영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좀 길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 겁니까? 다만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게 되면 중국의 추격을 이제 뿌리쳐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중 이제 기술 경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는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다만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주로 타격을 받을 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합리적인 절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압박을 하는 단계이긴 한데 네.
이제 정부도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했다고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를 해서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아예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번 조치는 미국 반발에 따른 우려에 대한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중고 반도체 기계를 이제 시장에 내놓는 대신에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네. 앞으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하면서 유인책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까? 미국 정부가 곧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앞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는 달리 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브앤테이크,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받는 게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은 3월 말경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에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 개발 지원금 등을 이제 돈으로 주고 있어요. 지원 규모는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우리 기업 중에서는 지금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에 10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미 많이 받아버렸으니까 네. 이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지금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수십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시장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 반도체 수출 장비 통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미국 정책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규모 책정을 앞둔 측면에서 이 보조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장비 수출 금지 등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핵심 광물 탈중국 속도. 이 전기차 배터리 등 2차 전지가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들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탈중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중국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리튬, 흑연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33종의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이제 2030년까지 50%까지 낮추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일부 주요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이제 수산화 리튬 중 중국산 비중이 79%로 2022년보다 8.3%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예. 대신에 수산화 리튬 도입 2위 국가인 칠레 비중은 10.7%에서 17.5%까지 급속하게 높아졌습니다. 예. 이 수산화 리튬 의존도는 배터리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이 전기차의 심장인 모터를 만드는 데 이제 필요한 레오디뮴 연구 자석의 중국 수입 의존도도 작년에 84.7%로 전년에 87.5%보다는 소폭 내려갔습니다. 네. 대신에 필리핀에서 수입된 레오디뮴 연구 자석 비중은 11%에서 14.3%까지 올랐고요. 희토류인 이 레오디뮴은 이제 강력한 자력을 지니어서 모터 제품의 소형화, 고효율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 소재인데 이걸 상당히 지역 다각화를 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재료로 쓰이는 핵심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줄어든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 정책 속에서 민간 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이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강도 높은 탈중국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업계에서는 작년까지 이루어진 이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올해부터 이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올해 일부 품목의 대중 의존도 감소 흐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리튬 공급망 다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포스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포스코 그룹은 작년 11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 그룹은 또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올해 1단계 리튬 공장을 또 준공을 하고 현지 생산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국내 최대 배터리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의 FTA 권역인 호주에서 리튬 조달을 또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작년까지 여전히 90%에 달했지만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산 천연 흑연을 이제 최대 연간 6만 톤까지 수입할 수 있는 계약을 호주 광산업체와 체결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